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마이너스 810억 적자에서 매출 3조 흑자 전환, 11월 저평가 대장 2기업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본격적인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우리가 미중의 협상 속에서 재미있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특징을 감안해 봤을 때 반드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금부터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지,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해당 종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만큼 매수 타이밍과 그 전략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타이밍들, 그 전략들 꼭 반드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다양한 종목들 제시해 드리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에 다양한 자료집들 만들어서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죠.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께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할 만한 섹터라고 보이죠. 오늘 시장도 다 같이 하락하는데 반도체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 다 담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난 단기 급등 추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 급등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종목을 먼저 말씀드려 봐야겠죠. 종목 이름은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하나그룹에 있는 기업이고요. 하나솔루션 하면 떠오르는 기업, 이 테마 바로 이제 태양광 관련된 테마입니다. 태양광 관련된 테마가 국내에서는 사실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좀 다르죠. 특히나 현재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갖고 싶어하는 가운데 이 태양광은 한국만큼 또 잘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미국 본토 안에 가장 중국 다음으로 저렴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기업이라서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떻게 왜 공략해야 되는지 이유와 공략 방법까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그 썸네일에서 이제 확인하셨다시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입니다. 전에 이제 810억 적자가 났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죠. 그러다가 이번 3분기에 적자가 다시 한번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였어서 다시 흑자 전환하면서 3조 매출의 흑자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보시면 이게 연간 실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여기 마지막에 있네요. 연간 실적을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3천억에서 이번 연도에는 1,300억 벌었다가 2026년도부터는 폭발적으로 뛰어요. 영업이익이 7배 성장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가 되는 것인지 1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최근에 진행된 미중무역 협상 결론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미중무역 협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원하던 거였죠. 그래서 중국이 원하던 것도 일부 해줬습니다. 이제 관세가 지금 좀 낮아졌어요. 기존에 지금 현재 높았던 한 60%대 있었던 관세가 좀 더 10% 정도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펜타닐 명분으로 가해졌던 20% 중 10% 정도의 관세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낮아지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표면적인 명목상 관세하고요. 실효 관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실효 관세율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 공장을 돌리는 거하고 중국의 생산 공장을 돌리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돌리는 게 더 나은 제품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을 탈출해서 다른 국가들로 나가는 해외 공장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수출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죠. 위안화에 대한 환율부터 시작해서 관세까지 낮아지고 비용도 감축시킬 수 있는 체계가 잘 만들어진 국가가 중국이니까 전 세계 공장이라고 괜히 불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20% 낮아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협상은요, 사실상 미국이 한 걸음 물러선 협상 결과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단기적 이득을 취하는 대신에 히토리를 일단 얻는 대신에 장기적인 핵심 전략을 일부 후퇴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밖에 안 늘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실효 관세를 비교해봤을 때 정의 동남아시아 국가하고 중국을 비교해봤을 때 굳이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남아시아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죠. 미국 편 들면 중국 대신에 생산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미국 편 들었는데 미국이 좀 애매하게 행동하네? 라는 이제 헷갈리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 겁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핵심 전략은 일부 후퇴하는 장기적인 핵심 전략을 일부 좀 포기하는 대신에 단기적인 이득, 히토를 얻는데 주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좀 한 걸음 물러선 협상 결과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협상의 결과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협상 말고는 이번에 이렇게 히토리라든가 아니면 관세 일부 말고는 다시 한번 되돌려진 게 없습니다. 무역 전쟁이 폭풍 전야라고 보이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이들이 최근에 서로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 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배터리 수출 안 하겠다라고 선 그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반도체 수출 안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물론 중국도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서로 원하는 걸 안 해줬다는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평화적인 협상이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되돌려진 게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반도체 생산 기술하고 AI 반도체 수출 허가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요. 최근 안보로 명분으로 가졌다. 앞서 말씀드렸던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 규제에 대한 되돌림도 없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아예 없었어요. 당장 국가별 이득을 위해 협상은 했지만 언제든지 무역 전쟁은 커질 만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무게 이슈가 일정 수준으로 맞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을 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딱 두 개로 나눠서 두 가지 파벌로 나눠진 상태에서 무역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겠죠. 한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어디서냐면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한테 해줄 게 있을 거예요. 중국은 다른 국가의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 기업이 기술을 확보해서 자체 생산하는 것을 더 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 기업은 중국에 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중국은 기술 빼오고 기술자 빼와가지고 지네 걸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국가지 다른 훌륭한 기업이 들어와서 중국 내에서 돈을 버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애초에 여러분들 국가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적 특성이 워낙에 이제 거의 이제 한 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권력이 좀 강력하니까요. 그죠? 결론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급망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훌륭한 기술을 들고 있으면 미국에 갔을 때 환대를 받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국가적 입장에서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사업은 기존 중국이 담당하던 핵심 생산물을 제품이라든가 생산물을 중국 대신에 생산할 수 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군사까지 엮이게 되었던 조선.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한국 말고는 조선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이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원전도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미국의 공급망은 이미 꽤나 박살나서 이거 미국 공급망이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끼고 한국을 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전
그리고 전력망. 최근에 미국의 그 변압기 전 세계적으로 뭐 독일, 한국 뭐 이런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이 잘 만들죠. 많이 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이 없으면 사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HBM 뭐 매부 반도체は뭐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을 대신해서 뭐 혹은 중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업종들 위주로 돈이 잘 벌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조선 원전 전력망, 메모리 반도체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안 간 섹터, 덜 간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오늘의 태양광 관련 종목들입니다. 왜 안 갔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국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빠르게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죠? 일단 그래서 그래서 동남아 우회 수출로까지 싹 다 막아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그동안 중국산 저렴한 태양광 패널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 말고는 한국의 하나솔루션이 제일 싸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하나솔루션이 이익이 빠르게 지금 이제 복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안타깝게도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말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트럼프의 정부 정책하고 방향성이 좀 달랐어요. 트럼프는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낮춰진 에너지 가격을 이용해서 국가가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바랬던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전에 있었던 민주당 정권에서 했었던 이제 친환경 정책들을 싫어하죠. 정확히 말해서는 직전 정부의 잔재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항상 자신의 입맛, 기존 정책도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수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히 직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정책이 태양광, 풍력 관련된 보조금을 끊어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보조금 혜택 축소가 확정되면서 관련된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잘 가셨어요. 굉장히 잘 올랐었는데 가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와줬습니다. 제가 보시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많이 추천드렸었거든요. 요 자리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수익도 많이 보셨을 거라 봅니다. 다만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 박스권 안에 갇혀버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전력망 비상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 미국 전력망이 현재 비상이잖아요, 그죠? 너무 비상해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량이 부족해요. 이제 뭐 때문에 AI 때문에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금이 끊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판매량이 저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정부 정책 방향성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일단 보조금이 아예 끊긴 건 아니거든요. 뒤에서도 뭐 설명드리겠지만 아직 2026년도 중반까지 내년 7월 4일 정도까지 착공하는 것들은 보조금 혜택을 줘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1년 좀 안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물량들이 더 많이 요구될 겁니다. 더 많이 이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니까 비싸게 주고 팔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 방향성은 조금 안타깝게도 끊어지긴 했지만 보조금이 끊기기 전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매출 영업이익 개선이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한 단계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1년, 2년, 3년 동안 대상승한다 이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분명히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후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익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조금 중단 정책이 정확하게 어떤 정책인지 좀 봐야겠죠. 일단 미국은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해서 투자비의 30에서 많게는 50%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중국산 이 태양광 패널을 경쟁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특히나 주는 거였어요. 세액 공제를 주는데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줍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서 세액공제 세부 규정이 당초 예상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뭐 줄어들긴 했으나 그래도 최악의 경우를 좀 면했어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해당 법안의 세액공제 지급 관련 세부 규정에 따르면 2026년 내년이죠. 내년 7월 4일 이전에 태양광 및 풍력단지를 착공하는 경우 4년 내만 발전단지를 완성하고 전력을 생산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2026년도 4일까지 태양광 풍력단지를 착공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태양광 패널 어마무시하게 잘 팔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현지 생산 기지를 건설 중인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등 국내 기업들도 한시름 났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었죠. 이게 본격적으로 이번에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의 단기 약제가 끝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번 3분기 이제 곧 11월 달에 발표되는 실적이 적자가 날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장의 셀 품질 이슈로 인한 셀 모듈 생산성 저하로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적자 전환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장비가 있으면 교체해야 되니까요. 같은 이유로 3분기 첨단 제조 세액공제 예상 금액도 600억 원 정도 감소한 1,200억 원으로 지금 현재 생산하면 할수록 세금 혜택을 받는 건데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교체해야 되니까 당연히 덜 받지 않겠습니까?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시나 해당 부분도 안 좋게 작용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3분기 실적 반영이 끝나고 3분기에만 문제를 해결해 주면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실적 잘 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한번 가다듬고 매출 실적을 다시 개선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월에 곧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거든요. 늦어도 15일 전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 이후에 저는 이미 주가가 충분히 적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끝나면 저는 매수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빠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죠?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의 개선이 7배 2026년도까지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번에 실적 발표 확인하고 먼저 선벌대 먼저 보내두시고요. 지켜보시면 실적 발표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과감하게 오히려 빠지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공략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공략이 될 수 있을 걸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렸고요. 나는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료집 그리고 매일 급등 추천주 나눠드리는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 보세요. 지금 이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거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을 두 번째 여러분들께 세 번째 여러분께 자료집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특별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아가 보시고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급등 포착 자료 들어가 보시면 매일 아침에 시황글도 드립니다. 시장의 흐름과 해외 전일자 상승세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날까지 영향이 이어지니까 오늘 아침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의 내용은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과 정보들 많이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